노화가 이론적으로 처음 진행되는 시기는 입니다. 얼굴 피부의 노화는 계단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을 때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약간 이렇게 좀 당혹감을 느끼고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언제 노화가 시작되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오늘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노화가 이론적으로 처음 진행되는 시기는 20대 후반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10대 때는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시기에 꽃이 피는 시기는 20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살부터 25, 26, 27까지는 굉장히 뭘 해도 크게 피곤하지 않고 뭘 해도 젊어 보이는 그런 이제 분들이죠. 근데 간혹 조금 초등학교 때부터 늙어 보인다 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2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화사하고 전성기를 맞지만, 실질적으로 20대 후반, 그러니까 한 27, 8때부터는 우리 피부의 노화는 이미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특징은 사실 겉으로 우리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 속 진피층에는 피부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집으로 치면은 기둥과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내장재들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섬유, 그 외에 당단백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감소하기 시작되는 그런 나이대가 20대 후반입니다. 우선은 20대 후반에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노화가 시작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알기는 쉽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표시가 안 나는 노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은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데, 이 시기 때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피부 관리는 바로 고주파 관리입니다. 고주파 관리라고 하면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피부 속 진피층에 전달해주는 관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열이 피부 속 진피층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섬유를 증가시키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 아세포라는 세포들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출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대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과 낳고 나서 피부의 탄력도 그리고 피부의 칙칙함이 달라졌다라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출산 후에는 콜라겐 감소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멜라닌 활성도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하게 되면 실제로 기미나 주근깨 그리고 잡티 같은 것들이 더 진해지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역시나 이제 노화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콜라겐이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피부가 흐물흐물해지고 처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를 호소하세요. 피부가 칙칙해졌다, 탄력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를 호소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유 수유를 하는 중에도 이 피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나마 시간을 내셔서 고주파 관리, 그리고 초음파 관리, 그리고 미백 관리 같은 것들을 조금씩 챙겨주시면 확실히 더 심해지기 전에 좀 예방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 직후가 가장 베스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자외선 노출이 너무 심해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광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안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노화의 어떤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주파 관리가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또 자외선 차단 역시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한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산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이 없다면 꾸준한 기울기로 이제 노화는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각자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탄탄한 피부를 타고나고,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좀 덜 탄탄한 피부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이 대비 늙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보통 30대 중반부터 이제 조금씩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임상에서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자외선 차단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주파 관리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그 자고 있는 섬유 아세포를 계속 자극해서 이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섬유를 늘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근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앞면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줄어들고 이제 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면 운동이나 그리고 또 많이 웃는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좀 바꿔나갈 수 있고요. 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층을 초음파로 자극하는 시술도 30대 중반부터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세라 같은 그런 레이저 시술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꼭 말해야 되나요? 앞자리가 올해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록이죠, 부록. 사실 조금 피부과 의사면은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의외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이제 레이저가 들어오고 주사가 들어오고 표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는 제가 직접 제 얼굴을 해봅니다. 나중에 특집으로 제가 한번 찍어드릴 텐데 여러분, 제 얼굴에 하는 레이저 그리고 제 얼굴에 주사 다 제가 직접 넣거든요. 그래서 다 해봐요. 마취크림도 없이 해보는데 그게 이제 한 번뿐인 것 같아요.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마음만은 그래도 고주파 관리를 꾸준하게 받아야겠다. 그리고 미백 치료를 꾸준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을 보강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나 그리고 이제 재생 관리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출근을 하지만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나면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지금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피부과 원장님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병원은 조금 잘 안 되는 병원이 아닐까요? 출발 시점은 20대 후반. 그때부터 하면 이론적으로 베스트인데, 만약에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봤을 때 좀 늙어 보인다라고 했으면 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겨울철에는 되게 피부가 힘들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손도 조금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손도 트고 입술도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얇고 조금 취약한 피부들, 점막이나 뭐 손등 그리고 목 그리고 뭐 발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취약하게 건조해지기 쉬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기본은 보습인 것 같아요. 보습.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보습제를 선택해서 자주 수시로 꾸준하게 발라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는 아무래도 이제 보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 진피층에 어떤 영양물질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관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초음파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주사, 스킨 부스터 같은 걸로 영양물질을 직접 넣어주시면은 확실히 조금 데일리 케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네, 피부 노화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잘 타고나신 분들은 정말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늙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족력도 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긍정적이고 밝게 잘 웃으시는 분들이 특히나 좀 덜 늙으시는데, 이거는 호르몬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오는 어떤 근육의 운동 같은 것들이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부터 피부 속에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섬유가 감소하고 엘라스틴 섬유가 감소하고 그리고 피부 속에 당지질 같은 것들이 감소하면서 피부는 계속 건조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얇아지고, 또 각질 형성 세포 활성도도 떨어지면서 점점 피부는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슬픈 거는 랑과안스 셀이라는 피부 속에 있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도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피부가 뭔가 안 나던 것도 자꾸 나고 가렵지 않던 피부도 자꾸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슬픈 일들이 이제 앞으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현실인데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잘 씻고 잘 바르는 거, 그래서 좋은 클렌저랑 좋은 보습제를 잘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선블럭입니다.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박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주범이거든요. 우리가 왜 손등이나 얼굴은 쭈글쭈글해져도 엉덩이는 탱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노인들 피부에서. 그만큼 이제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를 잘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나는 더 젊어지고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리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다면은 당신은 친구분들보다 조금 더 젊은 그리고 동안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